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4월 넷째 주 시장을 주도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장은 또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있어서 전일 뉴욕 증시가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시장이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또 쉬어갈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오늘도 또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 이익이 크게 늘 수 있는 기업은 주가도 이익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데요. 그래서 차별적인 성장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을 오늘도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 내용도 잘 참조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얘기 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 DMS고요. 네, 동사는 이제 세정과 함께 디스플레이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중형 풍력 발전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형 풍력 발전기 사업에 지금 한국전력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지난해 7월 달에는 실증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또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200kW급의 중형 풍력 발전기가 지금 낮은 풍속에서도 전격 출력을 할 수 있어서 자가 발전 127개의 도서나 뭐 해안 도로 쪽, 뭐 풍력 발전 단지 쪽에서도 설치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풍향 조건이나 중형 풍력 발전기 설치 가능 입지 등을 봤을 때 최소한 네, 한 2,000기 정도가 설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 비올이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비올은 이 의료기기 업체로서 이 고주파 RF 고주파 의료기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주파를 진피에 깊숙하게 침투시켜서 피부에 개선을 좀 해주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비올의 성장에 따른 또 동사의 이 기업 이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11년도에 비올이 스칼렛을 출시를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펄스형 고주파 의료기기라고 하는 실펌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향상이 되는 데 따라서 비올 실적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DMS에 또 실적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또 본업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중국의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지금 LCD에 이어서 OLED 투자를 좀 본격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동사의 또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의 또 수주 증가에 따라서 실적도 중국 중심의 또 OLED 투자 증가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동사는 지금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일단 지난해가 4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2016년도에서 2019년도 실적도 지금 보면 2016년도에 300억대 벌다가 2017년도에 40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 다시 좀 올라와서 100억대였는데 지난해 최대치 410억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올 상장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았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크게 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내리는 실적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좀 있다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한 500억 이상은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요걸 좀 감안한 중장기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면 500억에 곱하기 10배만 준다 하더라도 10배가 지금 5천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뭐 풍력 발전기 같은 이런 사업들이나 의료기기 자회사 이런 부분들 실적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런 사업들이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보수적으로 줄 때 10배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천억을 500억에 10배면 5천억이 될 텐데 현재 시총은 뭐 2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적 추적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고 프리미엄도 보수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싼 종목이 아닌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천억을 주가로 했을 때는 환산했을 때 2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9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중장기적으로도 싸게 거래되는 게 아닌가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의 또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네, 이렇게 돈이 살짝 들어오면서의 반등을 좀 주는 구간이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영향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이 좀 다 빠지고 있어서, 네, DMS도 좀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눌림목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중장기도 매우 싸지만 또 단기로도 좀 눌림목 구간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DMS였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동사는 이제 카카오 자회사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게임 개발 기업으로서 동사가 지금 실적에 있어서는 1, 2분기는 그다지 좀 기대는 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이 신작, 기대되는 신작들을 런칭을 하는 데 따라서 실적 기대감은 지금 상저하고로서 상반기보다는 지금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동사는 지금 3분기 특히나 가파른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3분기에 이 런칭 예정에 있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하는 지금 오딘 바랄라 라이징 한국 버전의 본격적인 매출이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가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엘리온 글로벌이라는 게임이라던가 또 우마 무스메 네 프리티 더비라는 한국 버전 요게 또 기대되는 일정으로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또 신규 매출로 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게임들이 일정들이 하반기 대기를 하는 데 따른 네, 실적 기대감도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동사가 이런 다수의 또 게임 일정들 신작 일정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MMORPG 게임이기도 하고요. 또 우수한 그래픽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북유럽 세계관을 담고 있으면서 상당히 뭐 스토리도 풍부한 이런 또 충분히 흥행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히트를 했던 MMORPG 게임인 세븐나이츠 2가 지금 첫 분기 일평균 매출 같은 경우가 16억 6천억 거의 한 17억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딘 바랄라 라이징 한국 버전도 지금 일평균 매출 한 11억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뭐 상당히 또 히트 가능성이 있는 걸로 또 추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마메 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네, 요 게임에 있어서는 일본 게임 개발사인 싸이게임즈가 개발을 한 미소녀 캐릭터의 경막 게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2월달 네, 일본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한때 양대 마켓 매출 순위에서 1위도 기록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상위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누적 1개월 매출은 1,400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빅히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동사가 올해 2월에 한국 시장 퍼블리싱 판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국 시장의 런칭 일정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미정이긴 하지만 늦어도 올해 뭐 4분기에서 좀 내년 1분기 안에는 네, 요게 지금 런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작들의 이런 또 신작들 게임 일정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사는 또 올해 실적도 네, 하반기부터 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의 실적이 지금 지난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860억을 기록하면서 최근 실적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이제 천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1600억, 내후년 1700억까지도 예상이 되면서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 차별적인 성장으로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좀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면서 중장기 목표가를 구해보면 일단 내후년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1,700억을 기준 네, 중장기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PER
네, PR은 35배에서 한 40배는 보수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게임 업종들은 원래 좀 프리미엄이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35배를 주면 6조 원 정도 나오고요. 40배 정도 수준은 6조 9천억, 한 7조 정도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주가로 환산하면 6조가 8만 1,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6조 9천원은 9만 3천원. 네, 한 8에서 9만 원 정도 수준 목표가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현재 지금 주가가 5만 6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도 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8에서 9만 원 정도는 지금 상장할 때 최고가 이런 가격대가 8, 9만 원 정도였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까지 상승 여력 한 60%, 6, 70%도 좀 나오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구간이 중장기 목표로 보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약간 추세가 3월 중순부터 해서 살짝 올라오는 추세 있고, 거기다가 또 기관들,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돈이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돈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쏘는 만큼 또 단기간에 시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장기나 단기나 관심 있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 될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은 이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에서 국내의 최대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발전용 연료전지 부분에서 기자재 제조 및 판매 사업 그리고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영위를 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시장에서 78%나 차지하고 있는 1위의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2040년도까지 총 15기가와트를 보급할 계획이 있으면서 이 중에 수출 물량을 제외한 국내 물량만 보더라도 400메가와트급 규모로 발주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가 2022년도에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의무화 제도 HPS라고 하죠. 네, 요거를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 할 예정에 있으면서 이런 정부 정책에 따른 꾸준한 발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가 매년 한 2조 5천억 정도까지도 안정적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산 전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연료전지 수요가 급격히 좀 늘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100% 전기 그 자체로만 저장을 하는 다양한 뭐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원 변화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를 변환해서 저장할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가 이 전기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소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전기 저장 방법 중에 하나로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를 다시 전기로 변환시키는 연료 전지의 수요도 급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HPS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의무화 제도 이런 부분들의 도입에 따라서 대규모 발주와 함께 동사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은 흑자전환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전환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금 2분기부터 좀 연료전지 부분에 좀 저조한 신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 2분기까지는 조금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금 이 유지보수나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인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개선세가 또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는, 역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더욱더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상저하고 실적의 예상이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HPS 수소연료전지 발전 의무화 제도가 당장 내년부터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사는 올해 연료전지 전체 발주 규모가 약 한 300메가와트 규모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연료전지 시장에서 1위이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 수주에 따른 실적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동사의 좀 실적을 들여다보면
네, 실적 추정치가 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지난해 일단 140억 정도 순이익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지난해는 120억, 지난해는 140억을 기록했고 올해 예상치가 이제 200억대로 올라오고요. 이제 그 전에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었다면 올해 예상이 200억대고 내년도는 500억대로 거의 뭐 올해 대비 내년 2배로 지금 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후년의 실적은 이제 거의 1000억 가까이 960억까지도 예상이 되면서 올해 역시 내년 내후년의 실적 네,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사실 주가도 지난해부터 쭉 좀 올라와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올라와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박스권의 하단부를 터치를 하고 있는 그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벌써 최근에 이렇게 눌려서 네, 121선 요 파랑선까지 좀 터치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서 상당히 뭐 자리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러면서 실적도 가파르게 올해 내년 최대 실적 뭐 지난해 실적이 100억대였는데 올해 200억대, 내년 500억대, 내후년 900억대, 960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00억까지 예상이 좀 되고요. 이런 실적을 감안해서 중장기 목표를 잡아본다면 여기다가 중장기 순이익에 중장기 PR을 곱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는 한 75배, 80배의 프리미엄도 좀 받는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이런 이 수혜가 이런 수소 정책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프리미엄도 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75배를 주면 7조 2천억 정도 80배는 7조 7천억 정도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7조 2천억은 주가로 보면 11만원쯤 나오는 것 같고요. 7조 7천억은 주가로 보면 12만원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가파른 실적 성장도 예상이 되는 만큼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5만원 정도에서 충분히 한 100% 이상의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또 외국인의 비중, 네. 지난해에도 쭉 좀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 한 20% 정도 외국인은 좀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비중은 줄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좀 눌려서 박스권에 좀 하단부에 있는데 네, 이런 가격에서는 이제 좀 올라올 만한 네, 그런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서의 성장, 네, 수소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런 성장세가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을 또 연료전지 국내에 또 1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새 종목, 네. 또 4월 넷째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조해 주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